끝나자마자 국민의힘은 토론을 또 해요. 8명이. 근데 이제는 이제 4명까지 골라내요. 4명이 이제 본선 가는데 마지막 경선을 합니다. 4위까지 누가 올라갈까요? 4강이 누구야? 그 3강은 문재인이래. 윤석열. 저 새끼가 항상 문재인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강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한 자리가 누구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최재형이냐, 예. 원희룡이냐, 하태경이냐, 또 누가 있지? 황교안. 황교안이야. 4위 누가 올라갈까요? 맞춰봐. 그나마 원희룡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인지도하고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주자들 중에 3명, 3강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원희룡이잖아요. 예. 예. 그 KBS하고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할 거예요. 뭐 여론조사 공정이 이런 여론조사하고 있다? 사실 듣보잡이잖아요. 네. 그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긴지를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와가지고 그냥 극우단체에서 만든 회사예요. 거기 보면은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항목이 있어요. 수사 받아야 될 사안이다가 50몇 %가 돼버려요. 만들니까 예를 들면 막 논란을 막 지지고 볶고 막 설명을 해주고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수사 받아야지. 그러면 그런 거라고 똑같은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 나온 추석 연휴 기간의 여론조사 중에 가장 응답률 높고 정확한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만든 여론조사일 텐데요. 국민의힘 여기서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홍준표가.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느냐에 홍준표가 윤석열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요.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따졌을 때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건 무슨 뜻을 말하는 거냐.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도가 엄청 높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설사 국민의힘을 안 찍더라도 윤석열을 진짜 싫어해. 비호감도가 지금 윤석열이 60%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철수 이후에 최초. 네, 안철수만큼 찍은 사람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이후에 비호감도 50% 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건데 안철수 비호감도가 역사상 그 정치인들 중에 가장 높은 비호감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슷한 수치로 가장 근접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홍준표가 와신상담 해가지고 20대들한테 인기 짱이잖아요 지금. 그냥 재밌는 아저씨 이런 느낌이에요. 무야홍? 조국 수홍. 예, 예. 근데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홍준표는 그런 자기 그 비호감도를 상당히 많이 떨어뜨린 측면이 있고 재밌는 아저씨. 이 사람이 보수 정당의 사람이네 아니 이런 걸 떠나서 있잖아요. 왜 어떤 놈들 발견하면 사형시켜 버려야 돼. 이런 식의 이제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딱 그거를 취향 저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윤석열은 이런 측면이 있죠. 선거판에서 비호감도가 높으면 어떤 리스크에 빠지냐면은 윤석열이 후보가 됐을 때 확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홍준표만 찍어도 윤석열이면 안 찍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비호감도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로 후보가 확정되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비호감도가 지금 그 KBS 여론조사 등을 보면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재명이었고요.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윤석열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빅4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져야 되는 측면이 있죠. 오히려 지금 미세하게 조금 거기서 거기지만 독인 객인이지만 홍준표가 더 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죠. 그런 면에서 비호감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강하게 나오는데 진짜 이게 정치에서 중요한 국회 내에서 정당 내에서의 지지도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좀 맹점이죠. 홍준표가 지난 대선에서 자기의 어떤 본판을 다 드러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학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지금 현재 그 홍준표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극단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지만 그 정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가 높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다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여론조사 결과대로 본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반대쪽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국회 내에서. 근데 윤석열이 비호감도가 높아서 만약에 국민의힘당 그 주자로 당선된다면은 당선돼야지 저희한테는 유리한 거네요. 그러니까 누가 투표하러 돼도 안 가실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누가 돼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윤석열이 된다면 뭔가 빤스를 내리는 재미가 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거. 근데 이제 홍준표가 본선 후보가 되면 그 본성은 뭐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비호감의 그 행위들을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비호감이 영감으로 또 낙인 찍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공격을 막 받으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는 게 있지만 저쪽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그렇게 맞득진 않아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후보라는 인식도 없고 이들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바뀔 거란 이미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슈 따라 출렁출렁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윤석열의 비호감도 사실상 60%. 그 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재명 비호감 호감도 48.6, 이낙연 44.7, 홍준표 44.0, 윤석열 37.5, 비호감도 윤석열 59.5, 홍준표 53.6, 이낙연 52.5, 이재명 49.2.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윤석열에 비해서 10% 이상 낮고요. 호감도는 윤석열에 비해서 11%더 높아요. 그러니까 표의 확장성 자체가 이재명이 훨씬 더 많고 비호감도가 저렇게 윤석열 한번 보세요. 비호감도 59.5%. 약하다 아직. 비호감도로 하면 당선이신데요. 그러니까 비호감이라는 걸 응답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적극적인 호감도에 거죠. 대한 응답하고 좀 다른 성격이거든요. 정말 싫다. 50%면 엄청 높은 거예요. 차마 내 입으로 그 이름을 말하기 싫어서 말 안 하는 사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모르겠다도 아니고 싫다 이렇게 음. 표현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처음 나온 여론조사가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도는 최근에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언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질 떨어진 애들이 보기엔 시원시원할지 모르지만 대선 주자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언행들이 있잖아요. 무식함. 대선 주자 나 혼나는 줄 알았어. 아니 차라리 그런 목소리는 좀 나아요. 그래. 뜨는 목소리로 하는데 그게 내용도 마찬가지고 무식이 줄줄 넘치는 심지어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다니는 말마다 거짓말하고 어디 유튜브 잠깐 본 것 같은 그 얄팍함 진짜. 저는 윤석열이 기자회견 때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했잖아요. 저 혼자 네 무섭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우 호로록 하면서 막 어찌나 무섭던지 막. 근데요 여론조사가 그 KBS 한국리서치 그 추석 특집 여론조사가요 50세에서 59세까지 50대 계층에서는요 홍준표가 40.8이고요 윤석열이 21%예요. 그 20% 차이를 내버렸습니다. 학생층에서는요 홍준표가 38.3, 윤석열 4, 10배 차이랍니다. 윤석열은 지금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후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걸 이제서야? 아니 윤석열은 만약에 경선에서 본선 못 가면 예. 해야 될 일이 수사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무료 급식도 하고 좋잖아요. 진짜 수사에서 끝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홍준표가 더 강한 후보라고 해도 그렇게 윤석열하고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보고 나는 일찌감치 윤석열이 수사받는 거를 더 보고 싶다. 내가 전략적으로 홍준표와 윤석열을 택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내 개인적 심리에는 윤석열이 본선 올라가서 깨지는 것보다 일찌감치 이 공수처 앞에서 그 포토라인에 서는 거 보고 싶다. 난 그게 솔직히 제 심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선 본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략이 뭐 달라지거나 뭐 큰 리스크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본선에 윤석열이 올라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좀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그
대선 후보들끼리의 토론회나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끔찍한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 국민 면접인가 뭔가 할 때 대답하는 거 보니까 홍준표 안 변했어요. 그 당장 왜 젊은 애들이 듣기 좋아하는 유머 코드나 이런 건 있는데 생각하는 게 완전히 극우에 가깝습니다. 정치계 이런 것. 노조 내가 파괴해버리고 말이야. 그 사실상 진짜 윤석열 쪽이 뭐 표현했던 뭐 두테르테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로 나라 못 다스리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되는 나라예요. 대통령이 뭐 내가 그렇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 대통령 되면 1년 안에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박살내버리겠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문 대통령은 검찰 시켜서 뭐 국정원 시켜서 저 적폐 세력들 그냥 뒷공무니 뒷조사 해가지고 이 새끼들 다 약점 잡아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되면 그게 정치 보복이 되고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정권이 바뀌면 또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바뀌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180석의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